중년 여성 벌거벗은 차에 사망. 2012년 3월 21일 탐머이 마을의 메콩 델타 지역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일하던 주민들과 상인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시장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매일처럼 코코넛을 파는 상인인 1951년생 룡티 M씨는 이날은 상점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M씨가 여전히 상점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과 상인들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된 몇몇 주민들은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을 열자 M씨가 피투성이로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장 조사의 시작 현장에 도착한 탐머이 지방경찰서는 M씨가 벌거벗은 차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목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두막 내부는 엉망으로 뒤집혔으며 코코넛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바닥과 천장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작은 증거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철저히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평온했던 지역이 이제는 뒤숭숭해졌고 주민들은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M씨는 코코넛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던 상인이었으며 매일 밤 혼자 코코넛 농장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었기에 현장에서의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청소년 그룹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3월 22일 오전 10시경 경찰은 주민들로부터 중요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보 덕분에 탐머이 경찰서의 수사관들은 사건의 주요 용의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용의자는 1990년생 트란탄 7호 안장성 푸탄현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들과 용의자의 시간대, 행동 등에 비추어 수사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는 사건이 발각되자마자 주거지를 떠났습니다. 치의 어머니는 그가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나 치는 체포될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용의자의 체포 48시간 후 탐머이 지방경찰서는 치를 논밭의 오두막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수사관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치는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학업을 중단한 채 무직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22세가 되었지만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탐머이 마을 근처의 부두 하역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작업을 마친 후 치는 종종 동료들과 함께 저녁 술자리를 갖곤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이로 인해 범죄 충동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리며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혹한 범죄자의 무자비한 범행, 이 청년은 평범한 삶을 살며 적당히 일하는 것에 만족할 것 같았으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세고 건강한 젊은이였지만 일하는 대신 돈을 쉽게 얻는 방법만을 생각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탐머이 시장에는 치처럼 생계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피해자는 매일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고 치와 같은 젊은이는 그냥 술을 마시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벌려 했을까요? 2012년 3월 21일 치는 또 다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다시 생각한 것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강탈이라는 방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범행의 전개 그날 밤 치는 집에서 2개의 칼을 챙겨서 방황하듯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피해자 M씨가 자신이 있는 오두막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잔인하게 다가가 칼로 목을 한 번에 찔렀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치는 그녀의 얼굴을 담요로 덮고 질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러나 치는 범행이 끝난 후 돈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시체를 성폭행했습니다. 범죄 후의 행동치가 집에 돌아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머니와 이웃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3월 22일 피해자가 시장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7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도망자 그날 새벽 3시 치는 술이 깨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습니다. 그는 70만 동을 빌린 후 호치민시로 가서 범행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자 다시 동탑의 외진 논밭으로 돌아가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체포와 재판 48시간이 지난 후 경찰은 치를 논밭의 오두막에서 체포했습니다. 그 후 치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012년 8월 3일 동타 지역의 첫 재판에서 치는 살인, 강도, 강간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9,500만 동의 장례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치의 가족은 항소했지만 호치민에서 열린 항소 재판에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며 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아무도 용서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에서도 술집들은 불이 켜져 있고 화장한 여성들이 인도에 서서 손님을 유혹하며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다낭의 은구옌발린 거리는 현재 이 도시에서 가장 활발한 성매매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다낭의 몇몇 거리에서는 가로등 불빛 아래 나무 옆에 몸을 숨기고 긴장된 표정으로 손님을 찾는 여인들이 보입니다. 오빠 여기요 라는 말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은구옌반뜨로이 다리 앞 거리에는 중년 여성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 멈추면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이 다가와 오빠 여기로 와요 라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녀는 밤을 같이 보내시나요? 아니면 잠깐만 이라고 물으며 가격을 제시합니다. 밤새면 20만 동, 빠르게 끝내면 7만 동이라고 답하지만 손님이 여전히 망설이자 가격을 더 낮추며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녀는 밤마다 여인들이 자주 가는 장소들을 추천하며 저렴한 카페, 공사 중인 건물, 그리고 저렴한 숙소를 나열합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몇 명의 남자들이 갑자기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자 그녀는 즉시 손님을 버리고 다른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숨깁니다. 은구옌발린 거리 우체국 앞도 매일 밤 성매매 장소로 변모합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여성들이 인도에서 손님을 유혹하며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꽤 많은 화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젊은 여성들처럼 적극적으로 손님을 맞이하지 않고 거리에서 다른 행상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지역의 손님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술에 취해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아옵니다. 밤 11시가 되자 거리는 한산해지고 화등, 성매매 여성들은 길거리 음식 가게에서 음식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다낭에서는 이제 마사지나 사우나와 같은 서비스의 이름을 빌려 운영되는 은밀한 성매매가 많아졌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업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여성이 고객을 유혹하며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해 저는 여러 밤 동안 다낭의 여러 거리를 돌아다니며 이러한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밤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는 나무나 전봇대 옆에 숨어 손님을 기다리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한 곳은 응우옌반뜨로이 다리와 찐티리 다리 앞 거리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밤마다 여러 여성이 어둠 속에서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저렴한 숙소와 어두운 카페를 제시하며 손님에게 접근합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각자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여성들은 카라오케, 호텔,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장소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성들은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다낭에서 이러한 은밀한 성매매가 많아지면서 그 안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범죄, 질병, 위험성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이러한 환경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언제나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고 필요할 때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항상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리엔치우 군에 위치한 X호텔은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마사지 업소들과 마찬가지로 방은 서로 인접해 있고 흰색 시트가 깔린 침대가 있으며 뒤쪽에는 고객이 목욕하고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지만 실제로 사우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리엔치우 군에는 XKAN이라는 또 다른 마사지 업소가 있어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낭의 즐길 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소문으로 전한 바와 같이 이름은 마사지 힐링 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XK에서 직접 목격한 것들은 이곳이 명백히 위장된 성매매 장소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남서부 지방 출신으로 대개 마사지 기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고객에게 20만에서 30만 동 정도의 금액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엔치우에서 남성들이 꽃을 따고 나비를 잡는 장소 외에도 손틀에는 MK, 하이주에는 AV 등 여러 업소들이 있어 가격과 서비스의 고급 또는 저렴한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밀폐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위장된 유흥업소들을 제한하고 철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분명히 해당 마사지 업소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지방정부와 관할 경찰에 달려 있습니다. 중부 지역의 주요 경제 중심지이자 산업도시로서의 규모를 자랑하는 다낭은 몇 년 전부터 산업단지와 수출 가공구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외국 투자자들의 급증과 함께 다양한 유흥 서비스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에 따라 다낭에는 점점 더 많은 바와 나이트클럽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상류층이 돈을 펑펑 쓰고 부유한 청소년들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은 돈으로 파티를 즐기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낭의 젊은이들은 공공음악 공연이나 라이브 카페를 즐기던 습관을 잊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대신 그들은 바와 나이트클럽을 찾으며 돈이 많음을 과시하고 진정한 트렌디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담배 연기와 강한 술, 격렬한 춤 속에 푹 빠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유흥은 돈이 많은 플레이보이들과 부유한 청소년들에게 낯설지 않으며 그들은 연중 내내 쾌락을 누리는 데 익숙합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우리는 동다 거리에 위치한 한 나이트클럽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수백 명이 담배 연기와 거대한 사운드 시스템에서 나오는 큰 음악 소리에 휩싸여 있는 장면을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